올해 한화 이글스가 정규 시즌 2위를 기록하고 포스트 시즌에서 승리하여 19년 만에 한국 시리즈에 진출할 수 있게 된 배경에는 양상문 투수 코치의 공로가 크게 인정받고 있다. 그가 시즌 말 부진으로 주목을 받았던 마무리 투수 김서현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최근 밝혔다. 양 코치는 김서현 선수는 마음껏 던져야 하는 상황인데도 너무 조심스럽게 공을 던져서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말하며 일반적인 평가와는 반대되는 시각을 드러냈다. 양 코치는 27일 공개된 이대호의 비디오 채널에 게스트로 참여한 자리에서 LG 트윈스 감독과 단장, 롯데 자이언츠 감독, 그리고 한화 투수 코치를 역임했던 2010년대 이후 그의 야구 인생에 관해 털어놓았다. 당연히 지난해 여름 김경문 감독이 한화의 지휘봉을 잡으며 그와 함께 합류한 이후의 한화에서의 생활이 주요 관심사일 수밖에 없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주제는 역시 김서현이었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잠재력을 가진 3년차 우한 강속구 투수가 이번 시즌 초 한화의 마무리 역할을 맡아 빠른 공을 무기로 33세이브를 기록하며 이 부문에서 리그 2위에 오를 만한 활약을 펼쳤기 때문이다. 그러나 8월 초 시작된 리그 후반기에 체력이 저하되면서 해당 월 평균 자책점이 8.44까지 치솟으며 불안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9월에는 1.08의 평균 자책점으로 예전의 9위를 회복하는 듯했지만 10월 1일 SSG 랜더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9회 말 두 차례의 투런 홈런을 허용하며 끝내기 패배를 당했고 이로 인해 정규 시즌 1위를 LG 트윈스에게 내주는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하게 되었다. 이어 삼성과의 포스트 시즌 1차전에서 이재현에게 투런 홈런을 허용하며 조기 강판당했으며 4차전에서는 6회 말 김영웅에게 3점 홈런을 맞으며 포스트 시즌 평균 자책점 27.00을 기록했다. LG와의 한국 시리즈에서는 두 경기 동안 좋은 투구를 보이다가 4차전 한화가 4-1로 앞서던 8회 초 2사에서 등판에 한 타자를 처리한 뒤 9회 초 무사에서 박동원에게 투런포를 1사 이후 박혜민에게 볼넷을 내주며 경기가 LG의 7-6 역전승으로 기울게 하는 계기를 제공했다. 9회 김서현을 교체할 기회가 3번이나 있었는데 왜 바꾸지 않았는가라는 한화 팬들의 비판도 쏟아졌다. 역전승을 거둔 LG는 이 흐름을 이어가 5차전까지 승리하며 시리즈 전적 4승 1패로 정상에 올랐다. 영상 채널에서 이대호는 양 코치에게 김서현은 제구가 불안했던 선수인데 어떤 조정을 통해 제구를 잡을 수 있도록 하셨나요? 라고 묻자 양 코치는 제구는 여전히 불안정한 부분이 있지라고 답했다. 양 코치는 이어 서현이 정도면 볼넷 하나 주고 삼진 하나 잡고 볼넷 삼진 반복하면 이닝이 종료되니까 그런 방식으로 투구하자. 자신 있게 던져라. 중앙을 보고 공을 던져라라고 지도했다. 고 설명했다. 그리고는 서현이 팔 각도가 다소 낮으니까 중앙으로 던져도 내추럴 싱킹 패스트볼이 형성잖아. 이것이 내 주요 무기가 될 수 있다고 말해줬다고 보탰다. 양 코치는 김서현에게 제구에 대한 부담감을 크게 주지 않았다고 했다. 오히려 거리낌 없이 던져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털어놨다. 이에 이대호가 결국에는 마음 놓고 던지게 되어 그렇게 된 거 아니냐라고 묻자 양 코치는 마지막에는 마음 편히 던지지 못해서 그런 결과가 나온 거지라고 맞받았다. 양 코치는 서현이의 공이 만약 1m 범위로 날아갔다면 시즌 후반에는 90cm로 줄어든 셈입니다. 라고 말하며 후반기로 갈수록 그가 이른바 조준점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1m로 퍼져나가는 공이야말로 서현이의 장점을 살리는 것인데 그 범위가 좁아졌다며 제구력이 좋아진 것으로 볼 수도 있지요. 하지만 그 때문에 후반부에 홈런을 몇 개 허용하며 어려움을 겪었다고 봅니다. 제 판단으로는 그렇습니다. 라고 분석했다. 양 코치는 김서현이 이번 해에 처음으로 풀타임을 소화해냈기 때문에 후반기 제구력 흔들림 등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앞으로의 선수 생활에 소중한 경험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서현은 올해가 풀타임 첫 시즌이었잖아. 체력이 분명히 떨어진 거죠. 구속도 다소 줄었고 떨어진 구속에 공이 중앙으로 모이다 보니 장타를 허용하게 된 겁니다. 라며 풀시즌을 소화한 경험을 쌓았으니 이제는 체력을 더 보강해야 합니다.
시즌 막판에도 154에서 155km/h의 공을 던질 수 있는 힘을 기를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꾸준한 러닝을 통해 체력을 키울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양 코치는 달리기를 하라고 하면 꼰대 소리를 듣지만 이건 제 생각만은 아닙니다. 양현종, 김광현 등 각 팀에서 뛰는 베테랑 투수들에게 물어봤는데 모두 많이 달려야 한다고 하더군요. 물론 다르비슈 유처럼 달리지 않는 투수도 있지만요. 라며 달려야 산다는 자신의 신념을 피력했다. 일본 언론이 자국 대표팀을 상대로 강렬한 피칭을 선보인 김서현, 하나 이글스를 집중 조명했다. 일본 매체 더 앤서는 한국 투수 김서현은 빈티지 스타일의 큰 안경을 착용하고 던지는 모습이 일본 팬들 사이에서 화제를 모았다. 모자에는 일본어로 가자. 내가 최고다. 라는 문구가 새겨지기도 했다고 전했다. 또한 김서현은 한자로 불광불급, 부광부급 이라는 글자도 적어두었다. 미치지 않으면 이르지 못한다는 의미라며 아직 21세에 불과한 이 선수는 경기를 마무리하는 마운드 위에서 필사적으로 자신을 독려하며 싸우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보도했다. 2004년생인 김서현은 2023년 서울고를 졸업하고 하나에 입단하며 프로 생활을 시작했다. 아마추어 시절부터 150km/h 중반의 강력한 직구를 갖추며 최고급 유망주로 평가받았다. 하나는 김서현에게 계약금만 5억 원을 부여하며 기대를 드러냈다. 김서현은 데뷔 3년 차인 2025 시즌 마침내 자신의 가능성을 터뜨렸다. 부진에 빠진 팀 선배 주연상을 대신하여 하나의 마무리 투수로 자리 잡았다. 69경기 66이닝 2승 4패 33세이브 2홀드 평균 자책점 3.14의 성적을 기록하며 하나가 정규 시즌 2위로 포스트 시즌에 진출하는 데 핵심적인 기여를 했다. 김서현은 그러나 2025 시즌 후반부 체력 한계를 노출하며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지난 10월 1일 SSG 랜더스와의 경기에서 하나가 5위로 앞선 9회 말 2사 후 2점 홈런 2개를 허용하며 패배를 맞이했다. 하나는 이번 패배로 꿈꾸었던 정규리그 1위 도전이 결국 물거품이 되었다. 김서현은 생애 처음 맞이한 포스트 시즌 경기에서도 만족스러운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 지난 10월 31일 LG 트윈스와 벌인 한국 시리즈 4차전에서 하나는 4-1로 앞서던 상황을 지키지 못하고 김서현의 강판으로 역전패를 당했다. 2승 2패의 균형 있는 시리즈 상황이 충격적인 패배로 바뀌었고 팀은 최종 준우승에 머물렀다. 김서현은 포스트 시즌에서의 아픔을 잠시 뒤로 하고 류지현 감독이 이끄는 국가대표팀에 합류했다. KBO가 다음해 3월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WBC 데뷔를 위해 체코, 일본과의 평가전을 마련한 가운데 김서현도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게 되었다. 김서현은 지난 9일 체코와의 평가전에서 3분의 2이닝 1피안타 2볼넷 1실점으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16일 일본과의 경기에서는 한국이 6-7로 뒤지던 9회 초 등판에 1이닝 1볼넷 1피안타 무실점을 기록하며 어느 정도 자존심을 회복했다. 더 앤서는 김서현은 2025 시즌 말미까지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었다. 아마도 축적된 피로 때문이었을 것이라며 그의 팀 하나가 정규리그 1위를 바라볼 수 있었던 중요한 경기에서 끝내기 홈런을 허용했고 한국 시리즈에서 3경기 출장했으나 평균 자책점은 10.13에 달했다. 그의 국가대표 선발은 많은 관심을 받았다고 전했다. 김서현은 이번 국가대표팀 활동 중 일본 미디어와 유창한 일본어로 대화를 나누며 화제가 되었다. 그는 요미우리 자이언츠의 오른손 사이드암 투수인 오타 다이스에게 관심이 있다고 밝혔다.